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연산군은 조선 10대 왕으로 조선 역사상 최악의 폭군으로 평가받습니다. 연산군이 광기를 드러내며 폭군으로 변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어머니 패비윤 씨가 사약을 받고 비참하게 삶을 마감했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해 큰 충격을 받은 왕 중에는 경종과 정조도 있죠. 이들 모두 큰 충격으로 인해 지병이 있었지만 폭군이 되진 않았어요. 특히 정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도 했죠. 하지만 연산군은 감정 기복이 심하고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면이 강해 어머니의 비통한 죽음에 대한 충격이 광기로 표출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정신과 의사 로널드 데이비드 랭은 광기는 정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돌파구다라고 평가했거든요. 즉, 연산군의 광기에 대한 분석과 이해를 바탕으로 그의 생애를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연산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처음부터 폭군은 아니었어. 연산군 이융은 1476년 11월 23일 경복궁 교태전에서 성종 이열과 왕비 윤씨 사이의 적장자로 태어났습니다. 연산군은 처음부터 폭군의 자질을 보인 건 아니에요. 즉위 초반에는 빈민을 구제한 기록도 있고 국방도 튼튼히 해 왜구를 격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헌천홍도 경문 위무대왕이라는 특이한 존호를 올렸지만 연산군은 자신에게 과분하다고 물리친 적도 있어요. 간혹 어떤 이들은 연산군이 즉위 초부터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경연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모습을 보고 폭군의 자질이 싹 텄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경연은 능력과 덕망이 있는 관리나 선비를 모시고 스승으로 삼아 왕과 신료들이 경전을 공부하는 일종의 과외 수업이었는데 실제로는 일종의 국무회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조선의 왕 가운데 경연을 선호한 왕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경연 자체는 기본적으로 심오한 경전이나 역사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과거에 급제한 실력 있는 관리들 앞에서 왕이 두각을 나타내거나 경연을 주도하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은 게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세종대왕이나 영조, 정조 등 학문의 조예가 깊었던 왕들만이 경연장을 자신이 배우는 자리가 아닌 신하들에게 강의하는 자리로 변화시켰던 겁니다. 그러니까 연산군이 자주 경연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즉위 초부터 폭군의 기질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꾀병을 부리고 놀자판을 벌이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연산군 일기, 연산군 3년 3월 9일 세 번째 기사. 연삼 3년 사관안에서 아니 눈병이 나셨다며 경연을 빼먹으신 분이 연애는 왜 나가셨습니까? 라고 아뢰자 연산군은 연애 나가면 눈으로 먹냐? 라고 받아쳤다는 기록이 남아있거든요. 아무튼 연산군은 즉위 초 최소 4년 동안은 큰 말썽을 일으키지 않은 것 같아요. 무오사와 눈에 거슬리는 삼사 살인파를 혼내주겠어. 연산군의 아버지인 성종은 13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다 보니 한 명예로 대표되는 훈구 대신들이 국정을 총괄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성종이 성인이 되어 친정을 시작했지만 이미 훈구 대신들의 영향력이 너무 커버린 탓에 제대로 국정을 운영하기 어려웠어요. 이때 성종이 훈구 대신들을 견제하기 위해 선택한 것이 바로 삼사,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이에요. 성종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삼사는 정권을 잡고 있었던 훈구 대신들의 비리와 치부를 하나씩 들춰내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성종은 삼사를 이용하면서 훈구 세력을 견제하며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조율해 나갔어요. 하지만 연산군은 임금의 뜻에 사사건건 반대를 하는 삼사를 좋지 않게 생각했어요. 이런 와중에 조선 역사상 최초의 사화인 무오사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연산군은 자신들의 세력을 만회하기 위한 훈구 대신들이 눈에 가시였던 살림을 제거하기 위해 사관 김일손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소문을 가지고 성종의 할아버지이자 연산군의 증조 할아버지인 세조의 명예를 더럽힐 만한 내용을 사초에 실었다는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김일손을 궁문하던 도중 그의 스승이기도 한 김종직이 쓴 조의 제문 내용을 문제시하는데요. 그 글의 내용이 세조가 조카 단종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것을 비판하는 것으로 해석한 거예요.
연산군은 김일손을 비롯한 김종직 등의 살인파를 반역자로 몰아 수총을 감행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무오사화입니다. 이들은 주로 3사의 진출에 있었기 때문에 무오사화를 빌미로 연산군은 눈에 가시였던 3사를 찍어 누르는데 성공하게 된 거죠. 광기의 시작 갑자사화. 어머니 패비 윤씨의 비통한 죽음에 관련된 자들을 모조리 죽여버리겠다. 연산군의 어머니 패비 윤씨는 누구였을까요? 1445년 판봉 상시사 윤기경과 부인인 신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과부인 신씨 아래서 성장한 윤씨는 입궁하기 전까지 배를 짜서 어머니를 봉양할 정도로 효녀였어요. 후궁으로 간택되어 입궁한 후 성종의 총애를 받아 중전이 되고 원자를 임신해서 시어머니인 인수대비의 사랑을 독차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윤씨는 성질이 모질고 질투가 심한 편이었어요. 이를 걱정해 시어머니 인수대비가 훈계를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어느 날 성종이 다른 후궁과 있을 때 윤씨가 갑자기 들이닥쳐 부부싸움을 벌이다가 성종의 얼굴에 손톱 자국을 내게 되었습니다. 도덕적 잣대가 엄격했던 시어머니 인수대비는 크게 노했고 결국 성종의 명에 의해 윤씨는 사사되게 이뤘습니다. 연산군은 어머니 패비 윤씨 사건을 주도했다고 의심되는 부친의 후궁인 귀인 정씨와 귀인 엄씨를 잡아 고문한 후 그들의 소생, 즉 연산군의 이복 동생들인 안양군과 봉안군을 끌고 와서 결박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들의 어머니라는 것을 숨긴 채 죄인을 매질하라고 명했어요. 이렇게 연산군은 아버지의 후궁이 자신의 아들 손에 맞아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패비 윤씨 사건에 일조한 할머니 인수대비 궁에 칼을 들고 처형물을 추면서 뛰어들어가서 왜 제 어머니를 죽이셨습니까? 라고 그녀를 위협했어요. 결국 인수대비는 큰 충격을 받아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말았죠. 효를 중요시하는 유교국가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폐륜을 저지른 거예요. 흥청망청. 흥청은 연산군 시대에 선발했던 1급 기생이었습니다. 연산군은 기녀제도를 개편해서 창기 중에서 얼굴이 예쁜 자들을 대궐안으로 뽑아들였어요. 전국의 산업이야 지방의 관비, 심지어 양반의 첩들까지도 강제로 뽑아들였죠.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들을 각도에 찾아내는 자를 채용사라 하고 나이 어린 예쁜 여자를 찾아내는 자를 채청사라 하고 불렀어요. 이때 기생의 칭호를 운평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왕을 가까이서 모시는 특별한 기생을 승격시켜 맑은 기운을 일으킨다고 하여 흥청이라고 불렀습니다. 흥청 중에서도 왕을 가까이 모시는 자는 직과 흥청이라 하고 왕과 동침하는 자는 첨과 흥청이라 구분짓기도 했죠. 즉 흥청은 1등급 기생으로 노래와 춤을 주로 담당했다면 운평은 2등급으로 왕과 같이 자는 것을 주로 하였습니다. 흥청에게는 많은 특권이 있었는데요. 집이 제공되고 가족의 납세와 노역도 면제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흥청에서 운평으로 내려가면 상당 부분의 특권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또한 화장을 잘못하면 운평으로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부모까지 벌을 줬다고 하는데요. 연산군은 여성의 화장빨을 굉장히 경멸했다고 해요. 화장빨은 남을 속이는 행위다. 범죄에 가까운 것이다. 라고 말했을 정도예요. 그래서 연산군은 궁녀를 뽑을 때 세수를 시켜 민낯을 보고 뽑았다고 하는데요. 화장 전후가 다른 여성은 궁녀가 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흥청들의 숙소로 사용된 건물은 놀랍게도 집현전이었어요. 게다가 고려시대부터 내려오다가 선왕이 세조의 호불 정책으로 증건된 절을 아예 기생방으로 만들어버렸는데 이 절이 바로 원각사였습니다. 또한 연산군은 경복궁의 경회루를 흥청들과 즐기는 음탕한 놀이터로 삼았는데요. 경회루에서 사치와 향락에 빠져 흥청들과 어울려 방탕한 생활을 하는 연산군을 두고 백성들은 흥청망청, 돈이나 물건을 함부로 쓰며 즐기는 모양이라는 흥청망청이라는 말로 저주했습니다. 연산군은 여색을 워낙에 밝혀서 후궁들과 기생들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신하들의 아내까지 은밀히 불러다가 간음을 했어요. 실록에도 연산군에게 아내를 바친 신하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연산군은 정말 많은 이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했고 정력에 좋다는 것은 다 먹었다고 해요. 특히 정력에 좋다고 알려진 식재료인 장어에 마늘을 넣고 백숙을 만들어 즐겨 먹었으며 약도 엄청나게 복용했다고 합니다.
연산군이 이렇게 육체적인 성욕 해소에 몰두한 것은 정신적 공허감 때문에 성적 자극에 집착하는 일종의 정신질환을 앓았던 것으로 추측하기도 합니다. 백모까지 범한 폐륜아. 연산군은 백모이자 박종원의 누인 월산대군 부인 박씨를 범했습니다. 월산대군은 연산군의 아버지 성종의 형이며 세조의 아들입니다. 예종이 죽고 난 후 그 다음 보위가 성종의 형인 월산대군에게 돌아가는 것이 정상이었어요. 그런데 월산대군에게 왕위가 가지 않고 동생인 성종에게 왕위가 돌아간 것은 성종의 장인인 한명회의 정치적 입김이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튼 월산대군이 죽고 난 후 부인 박씨는 절에 들어가 불도를 닦았다고 해요. 그런데 연산군은 자신이 평소에 흠모해왔던 월산대군 부인 박씨가 있는 절로 찾아가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녀와 간통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연산군과 월산대군 부인 박씨와는 20년의 차이가 났는데도 자신의 욕정과 쾌락을 위해 백모까지 범하는 폐륜을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연산군과 박씨 사이에는 특별한 인연이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아주 어린 나이에 어머니 폐비 윤씨를 잃고 어머니의 정을 받지 못해 외로워했어요. 그 당시 연산군의 큰어머니였던 월산대군 부인 박씨가 궁궐에 자주 들러서 어머니를 잃고 외톨이가 된 연산군을 가엾게 여겨 자주 보듬어 주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에 굶주려 있던 연산군은 백모인 박씨에게 모정을 느끼기 충분했고 그래서인지 어렸을 때부터 박씨를 많이 따랐다고 해요. 1485년 월산대군이 젊은 나이에 병으로 사망한 후 심한 좌절감에 사로잡혔던 박씨는 남편 묻원 옆에 흥복사라는 절을 짓고 종종 이곳에 들러 불공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연산군이 성인이 되고 왕이 된 후 예전에 자신을 보듬어 주었던 백모 박씨를 잊지 못하고 그녀가 불공을 드리고 있는 흥복사로 찾아갔던 거예요. 하지만 성인이 된 연산군은 어릴 적에 느꼈던 모정이 연정으로 변해버렸고 박씨를 범하는 폐륜을 저지른 겁니다. 그 당시 연산군은 무오사와 갑자사화를 일으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모두 죽여버렸기 때문에 월산대군의 부인 박씨는 연산군을 거부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연산군은 백모 박씨를 무척 총애해서 그녀에게 승평부 대부인이란 자기를 내렸고 그녀에게 곡식과 면포 등 비싼 하사품을 자주 내리고 고에게 녹봉을 하사했습니다. 급기야 연산군은 1503년 박씨 부인을 궁궐로 불러들이기까지 했어요. 이때 연산군의 나이가 28살, 백모 박씨의 나이가 거의 40대 후반이었습니다. 백모 박씨가 입궁한 후 연산군은 수시로 박씨를 찾아가 관계를 가졌고 이 무렵 백모 박씨의 동생인 박종원은 누나의 후광으로 40세의 젊은 나이에 종일품 승정대부의 지휘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박씨는 자결을 하게 되는데요. 연산군 1기, 연산군 12년 7월 월산대군 이정에 처 승평부 부인 박씨가 죽었다. 박씨가 왕에게 총애를 받아서 잉태하자 독약을 먹고 죽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성균관을 놀이터로 만들다. 연산군은 지금으로 치면 서울대학교에 해당하는 성균관을 폐쇄한 뒤 학생들을 몰아낸 다음 거기를 놀당, 즉 놀이터로 만들었어요. 또한 경기도 일대를 금산으로 정한 후 그 안에 있는 민가를 쓸어버리고 사냥터로 만들어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백성들의 원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연산군은 사냥하는 것을 좋아했는데요. 국왕이 한번 사냥을 나가기만 해도 몰입꾼들의 식량부터 어마어마한 돈이 들었으므로 국가 재정은 거덜나기 시작했죠. 또한 서총대를 비롯한 토목공사를 벌였고 노상술판을 벌이고 사내지미를 즐겼습니다. 연산군 8년 12월 4일에는 중국에 가는 사신에게 수박을 구해오라고 시켰는데요. 그의 장령 김천령이 중국 수박이 우리나라 것과 그다지 다르지 않고 수개월 걸리는 여정에 반드시 상할 것이라고 했다가 능지처참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중종 반정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다. 월산대군 부인 박씨가 자결한 후 2개월이 지난 1506년 9월 18일 박씨 부인의 동생 박종원이 주도한 반정 세력들이 궁궐로 습격해 연산군을 폐위시키고 진성대군을 새로운 왕 중종으로 옹립하고 새로운 정권을 탄생시킨 중종 반정이 일어났습니다. 박종원이 중종 반정을 일으킨 표면적인 이유는 연산군의 폭정 때문이었지만 사사롭게는 연산군이 자신의 누이 박씨를 범해 임신시키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것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욕과 분노를 느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중종 반정으로 연산군은 졸지에 왕위를 빼앗기고 강화도 교동으로 유배당합니다. 유배당한 지 2개월 만에 연산군은 갑자기 역병에 걸려 31살의 젊은 나이로 사망합니다. 연산군은 수없는 사람을 죽이고 향락과 사치에 빠져 폭정을 했으며 자신의 욕정을 채우기 위해 백목까지도 건드리는 등 온갖 폐륜 행위를 일삼았기 때문에 결국 왕위에서 쫓겨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연산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